지대공 미사일 인전공이 4일을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 공군 전투기들은 물론 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막을 대한민국 하는데 구축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20km 내외 적어도 용역을 담당 천국 그것보다 조금 높은 30km형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최대 150km 상공의 목표물을 사드가 담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늘을 3중으로 촘촘하게 방문하기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혐오3시 수량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번 공정용입니다. 순항 미사일이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 같이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면 날았다고 진단은 됐습니다. 그에 반해 이어서 설명할 탄도미사일 하늘 아주 높이까지 올라갔다 포물선 그리며 지상으로 떨어진 폭탄의 효과에 더불어 떨어지는 힘이 낙하 에너지 힘까지 동시에 가용한 무서운 무기는 우선 순항 미사일이 혐오 3C는 일단 이렇게 늘씬한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탄도 중량은 0.5톤으로 웬만한 신도시 상가 건물 하나는 우습게 날려버릴 정도의 파기를 적의 보험 또는 23 같은데요. 방이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혐오 3C가 무서운 그 사거리 정확성 때문입니다. 현물 3C의 현재 사거리는 전 500km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분하면서 발생하게 되면 일본 본토 전역 사전거리 안에 기록이 됩니다. 게다가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물 3D의 경우 그 사건이 다 무려 2배인 3000km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혐오 30 미사일이 알려진 것만으로 2000D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사 성공한 SLBM의 경우 공식 명칭은 혐오 44 잠수함 발사 단독으로 됩니다. 이 기술을 현재 보유한 국가는 한국 외에 전 세계 딱 7개국밖에 없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현물 3C와 같은 미사일의 경우에도 그런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전 세계 딱 4기국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미세 기술력이 있어 이미 속 강대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 중 마찬이자 급한한 공격용 미사일은 바로 현물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접혀서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그 특징을 설명한 일단 앞서 본 혐오 3C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덩치가 아주 살벌합니다. 미사일의 덩치가 커요. 더 큰 삼북 즉 더 많은 복사를 실어 목표물을 더 강하게 들일 수 있는데 현물4의 최대 탄도 중량 무려 3톤입니다. 2톤까지는 이미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3톤 조림.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지난달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게 탄소 1톤짜리 미사일을 받게 됩니다. 탄도 유통만 되더라도 건물 따위가 아니다.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는 증발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선물 잡이 잘 그렇게 따지지 아파트 단지 3개를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소위 전술핵이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는 아닌데 핵무기 급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을못만 제기한 찾고 다른 것 회계법은 가는 파괴력을 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펀드가 이상한 괴물 비상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을 지내 본 우리들 특히 남자분들은 모두 다 공과하실 겁니다. 뭔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뭘 무조건 못하게 하고 맞는다고 해서 절대 그게 막아주시기다 않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써서 결국 방법을 자산이다. 가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전쟁 시나리오 이야기할 때 중국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리한다는 조경들이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누구든 그걸 사용하는 날은 공공의 적이 되어 다른 국가들도 붙어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래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열망을 할 목적이 아니다. 각 집에 넣어놓고는 있지만 절대로 꺼내어 궤도를 수는 없는 가죽 코드 가린 것입니다. 역사상 다른 나라에게 핵공격을 해놓고 우사인 넘어간 날은 미국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 큰 북한이 실제로 그걸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워낙 대단한 도라 게다 자국의 경제나 외교적 상황이 끝까지 못단 1%도 그걸 사용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외관을 아예 완전하게 제거를 미국 중국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은 협상에 가든지 절대로 실제 공격에 쓸 무기다 아닙니다. 그거 쓰면 바로 다음날 북한은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색보유기를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물사 같은 거에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생기는 아주 이상한 괴물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마동석이 중학생 교복을 착한 적합교실에 얌전히 앉아서 안녕 친구들 하고 있는 것 같은 나주편 투시도 무시무시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 마동석이 바로 우리 선물사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이를 모르는 우리 버포가 거기서 멈출 때가 만번 수천성 화력 부족 중 누구를 70년째 알아보고 있는 그 블랙홀 같은 화약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상품도 부족합니다. 그건 목마른 그들의 타는 입술에 살짝 물 좀 발라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바로 어제 공개된 우리 군 당국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우리 부품 무려 최대 8톤짜리 탄두를 실은 전무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본방부가 뭔가 이대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미 진작부터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또 무엇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다 개발은 왔다는 스스로 번역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나라 남자보다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폭언과 너무 경선해서 그렇습니다. 나서거나 잘난 척하기 싫어 불펜이 주목받는 것이 그냥 조용히 근육 때문에 여기저기 터져버린 중학생 교복 아까 그 중학생 조치를 앉아있던 마동석처럼 그 좋아하는 무기 마음껏 개발하면서 좋은 평가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공개했던 현물 4 미사일의 영상에서에어 보여줬다 것입니다. 여기서 적힌 포지션이 어떤 정보책에서 사가 및 15적인데 잔고가 혼자서 40원 이상 가상거래를 명중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위한 무기체계 적쪽에서 상하이가 잠수함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체계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이 한적을 추적하는 이 무시무시한 한국 해군의 어뢰이는 5만 가지 기만책을 사용하면 최첨단 수상하면서도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절대 무기라고 하는데요. 과거 미국 해군은 이런 무선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지만 싫다고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방어용 거래를 발사해 빠르게 다가오는 적의 오래를 요격할 수 있을 뿐 이를 기만하는 기술은 세계 최강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이상적 추적 기술마저 극복하고 우리가 개발한 절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2가지 기술을 머지않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미국 해군 절차도 도저히 달전할 수 없을 것으로 조직되는 한국의 절대 모기 보험사가 어렵다. 이것마저 막아내는 한국의 어뢰 방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더 정리했습니다. 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어떤 기만 색이라 사용해도 답이 없다. 최강의 범상업 중 거래받아서 포식자 도전 범상어는 색상을 이다음가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만 이 이름을 따 우리 해군이 운영하게 된 검사가 올해는 훨씬 더 무서운 어디가 될 예정입니다. 범상어 중 어뢰가 무서운 이유는 이 어뢰의 공격을 기만한 하나 피어를 방법이 전망이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주말에는 점점 더 발전하는 어뢰 기만 기대 대응에 무서운 추적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좋은 거래는 접수 사람들이 길게 방 호출하는 당적을 물론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나류 당적을 추적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공기방으로 흐름이 수상하며 당적을 추적하기 위해 보험사가 주말에는 상부에 장착된 고주파 능동 전화를 사용합니다. 이 협력 추적 기술은 세계 최강 미 항공모함 맥이 있어서도 무서운 추적 기술인데요. 영국의 유명 군사 언론인 제임스 한 관계자가 미국 해군 제도기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한적 추적 중 거래가 미국에 분하고 마음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미 해군 제도가 다음과 같이 답할 뿐이 없습니다. 아군 구축함을 항공모함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는 즉 항공 많이 가진 기만체계로 오는 한계 투자 기술을 사용하는 중 거래를 결혼식에거나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한적 투자 기술은 적에게 있어 위험한 기술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들 또한 현재까지 검사가 주거래 방적 투자 기술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만체계는 없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수상한들의 경고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추진한 적이 워낙 뚜렷해서 범상을 추적을 따돌릴 수 없으며 그나마 다른 적 잠수함들은 낯을 거품 마산 이와 제머이 만기로 청원에 어느 정도 원창호 주말에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검사가 주말이다 난리 환적 추적을 시작하면 그마저도 설없으며 말 그대로 답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해군이까지 한국 경기만 길어도 넘상어 주말의 현재 투자 기술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먹방을 주말에 개발 즉 담당자는 범상어는 다양한 기만계에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고민 웨이크 방식으로 불리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게 아주 복잡한 기능을 가진 자음식기 만기를 사기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상어 좋은 거래는 독특한 소라 추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나료, 환경 추적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뢰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이 중에 PGT라고 불리는 압점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반대로 전기를 가면 일그러지는 독특한 압선 소재인데요. 이래서 중에 전하체계 적용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파가 전해져 압력이 쌓이면 전기가 발생하기 이를 1000명 수동 쏘다 일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가해 PGT를 변형시키면 피지컬에서는 고출력 음파를 방출하게 이를 능동형 선화 요청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전기를 공급받으면 3개나 더 강력한 소라 출력을 내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TMNPT 마그네슘 기업을 4년 기타 4년이라는 새로운 낯선 단결적 물질입니다. 보험사가 주말에는 MFPD를 사용해 같은 크기를 가지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능동형 소라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성능이 강력한 만큼
문양 탐지 체계 모피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범상으로 준 거래는 이 같은 PMAPT 어떤 소자를 가진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시로 처리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어 아주 정밀한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점 3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해저 바닥에 붙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 끝점 3이 그런 것처럼 입으면 급 스타일에 부탁해 발산하는 소음을 줄이기 도와줘 하지만 넘상어 주말에는 TMAPT 어떤 소재를 활용한 우월한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처럼 감시하기 어려운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능력조차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국방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통해 한국의 국방과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점3의 가격 조정 능력을 323mm 크기의 작은 정상거래도 적용할 수 있었음을 가해 이다날리 환경 추적 기술은 이미 구소련의 잠수함들이 조용한 미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당시만 해도 대 0.3이 아니면 탑재할 수 없는 대형 장비 업저하지만 전자기술의 발달로 이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없고 이제는 놀이 한국에서 이를 자그마한 청사가 경로 올해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잠수함은 큰 김포를 발생시키지 않고 프로펠러가 선체에 의해 나류 당적을 남기면서 입자 요동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때 뛰어난 시로 처리 능력을 갖춘 그냥 탐지 체계를 활용하면 난리 성적이 남기는 포플러 현상을 투자 가능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삼삼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된 밥상을 주말에는 사실상 목표물을 한번 정해 쫓기 시작하면 적으로 사는데 피할 방법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어떤 기만길 체계도 난리 화약을 또 같이 못 살 수 없기에 우리가 개발한 난리 환경 추적 기술이 먹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저우 패턴은 보통 일정하지 않게 이를 추적하는 밥상을 주말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당적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접수 상함에 당적을 도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범사고 좋은 거래는 높은 용량의 에너지 원인 리튬 저지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기 533mm종 거래 엄상어는 LIG 넥스1에서 개발한 유선유도 어디로 2009년 3월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12년 말 체결 개발에 돌이 2018년 6월 운용 시험 평가를 완료한 강력한 중거리인데요. 길이 6.5m의 중량 1619kg의 보험사가 주말에는 사거리가 약 50km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50번호 어디에서 60호텔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것도 문제없는데요. 이전에 개발된 한국 해군의 조마레인 백성을 위해 파괴력 또한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범상어가 이처럼 50km나 되는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N2A4 주거래처럼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광섬유 케이 불은 물속에서 보유 능력이 뛰어나 위해 무게로 인한 터지며 이상 없이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당적 추적 기술을 가진 것은 범상어 중 거래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기술 또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물태라는 말이 있듯 한적 추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검사가 중 거래를 개발한 기술주들이 드나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범상어가 같은 우리 주변국의 주말애들이 사용하는 환경 추진 중 거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후반과 연구소의 수정 무기 개발팀은 차세대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환경투자 거래 기만을 위한 이 포항 쪽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 함정의 구강 부분에 대규모 리콜을 발생시켜 이를 이용해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접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1990년대 이미 미국 해군 또한 우선하는 환경 추적 주말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디포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과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판교 생성 기술이 미국에 시험하던 것과 같은 기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이 기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부분의 수상한 배경 수상한들인 이내분에게 한국 해군에서 상선 펀드를 매수량이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생시키는 한적의 크기도 작고 들어 뒤에 이 방적 생산 기술을 이용해 당적을 감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은 항공포함을 건조하고 더 많은 색상을 우대를 건조해 거대한 항모전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이제는 거대한 항공 마음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당적을 추적해 쫓아오는 적중간에 대항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춰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12X 항공 마음을 적의 준 거래로부터 지켜줄 한국형 가득해 요격머리인데요. 현재 항공 마음처럼 큰 당적을 발생시키는 수상하며 적의 준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에서도 후반 우로 거래를 발사해 초청으로 적이 좋은 거래를 요격해 무력화시키는 방법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조처는 이미 가속도가 상당히 붙은 적의 종아리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어레이가 필요해 있는데요.
거기 증가 달리기 소중히 세계는 워낙 소음이 많고 복잡한 벼방이 없어도 많은 편이다. 또 정부는 저거래 정확한 가격 정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야군에 수상하며 불과 1km에서 4km 떨어진 곳까지 머리가 다가온 급박한 상황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의 국방과연구소는 유럽의 M690H K 요격거래 개발 사업을 참고해 요격거래 청사가 익해 이를 만들랬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워 유럽과 한국 모두 포기